어제 미래대연합이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창당을 했습니다. 때가 때지요. 소수의 정당으로서는 고양이 손길까지 빌려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내일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가칭 개혁 신당이 오는 20일에 창당을 마치게 됩니다.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과 양양자의 한국희망 등 대표가 나와서 미래대연합의 창당을 축하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총 선거일이 85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5일입니다. 거대 정당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최선 사력을 다하고 있고,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의 주요 거점을 찾아다니면서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정책을 쏟아내면서 표몰이에 나섰죠. 그리고 당 안에서는 공천을 본격적으로 틀을 만들면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 투어를 당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체적으로는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에 퇴원을 하고 집에서 정양 중에 있지만 실제로 당무 복귀를 언제 할 것인가 대단히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인재 영입도 하고 있는 반면에 인재 영입 못지않게 탈당의 문제가 민주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이미 탈당을 했고 내일 신당을 선언하고 있지만은 원칙과 상식의 3인이 탈당을 하고 있어서 당 자체가 무척 혼란스러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파열음에 대한 수습에도 적잖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원칙과 상식의 4인들, 사실은 4명이다 소수의 의견이지만은 국민들로부터는 정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비명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재명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4인방이었었는데, 막상 탈당 기자회견장에는 윤영찬이 나오질 않고 3명만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영찬은 민주당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제명과 출당이다 야유를 받고 있어서 더욱더 곤혹스러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윤영찬이가 현근택이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덕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잔류를 선택했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튼 3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래대연합이라는 창당을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고만고만한 신생 정당들이 제3지대에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 정치와 정당을 아우르는 그러한 창당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3개 당이 이미 신당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내세우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지요. 한 목소리로 승자 독식 각자 도생 사회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시민의 책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의 시장의 책임도 아니고, 오로지 정치의 책임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연대와 연합을 주된 방향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승자 독식 정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뭐 당연한 소수 정당으로서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사한다는 것이 당연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욕망의 연합이 아닌, 그러니까 거대 정당으로서의 욕망을 부리는 독식의 그런 정당이 아니라 비전의 연합, 그리고 민심의 연합을 지향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제가 볼 때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열하고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들의 주장을 흡수력 있게, 호소력 있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구심도 저는 가져보게 됩니다. 다당제로서 5개 정당들이 모이겠다, 손을 잡겠다, 그런 얘기인데 손만 잡는다고 연대와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결같이 다 빅텐트를 치자, 말은 좋죠. 정말 말하기는 쉽고 좋습니다. 그런데 동병상련의 마음은 같긴 하겠지만은 그 마음들처럼 뜻들이 자기네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뜻이 한대로 모여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라는 그런 말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빅텐트에 몰리는 정당들은 모두 다가 그 앞에다가 새로운, 또 아니면은 미래, 개혁, 희망, 좋은 얘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물의 주체는 새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 당명, 당의 이름은 새로운 이름인데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합류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어제 미래대연합이 창당을 했을 때에 모두 나와서 축하 덕담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 또한 미래대연합의 길에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할 권리를 회복한 국민 복권의 날로, 어제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덕담 내지 축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 축사한 분이 빅텐트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빅텐트라면은 아주 크게 텐트를 쳐주기 바랍니다. 그 안이 추우면 어떻겠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리고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새로운 미래가 하게 되죠. 다음에 축사에 이어서는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빔밥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윤석열 후보에게 비빔밥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에도 비빔밥 안에는 고명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아니 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인데 고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안에 여러 나물 여러 가지 고명들이 있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그 중에 고명의 한 부분이다. 정말 조롱 내지는 비아냥거리는 비빔밥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어제 또다시 소수 정당이 모여있는 5개 정당들이 모여있는 그 입장에서 비빔밥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조금 기분이 언짢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축사를 하고 덕담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옛집에 당 대표까지 하고 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또 한 번
비난할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은 각각의 구명들이 고유의 색채와 색감을 드러내면서 조화로운 맛을 내는 비빔밥처럼 같은 테두리 안에서도 다른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는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한 비빔밥을 만들어야 한다. 텐트보다는 좀 더 멋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특별한 비빔밥을 내놓는 날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4월 10일 제3지대, 글쎄 제3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준석의 바람은 4월 10일이 대한민국 정치 개혁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빔밥을 놓고서도 이렇게 자기가 한 얘기를 뒤집는 모습을 볼 때에 역시 이준석이는 이재명과 같은 그런 부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준석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정치 공학적인 연대 통합의 방점을 찍고 나가면은 국민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다양성을 가지면서 조화로움을 유지해야 하고 나는 선명한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창당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비빔밥에도 선명한 것이 있습니까? 하도 말 장난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기 때문에 선명한 비빔밥. 그래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어떤 비빔밥일까? 일단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이 빅텐트지. 나는 텐트에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좀 더 튼튼한 집에서 살고 싶다. 이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선까지 무조건 함께 가기로 서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은 그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준석이가 바른미래당이 손을 잡을 때에 영남과 호남 쪽이 손을 잡을 때에 그때 참여를 했었죠. 그때 뭐 군번으로서는 새까만 아래니까 힘을 쓸 때는 아니었지만은 아무튼 바른미래당이 영남과 호남의 손을 잡았다가 곧바로 파열음을 내면서 돌아섰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까지 2027년까지 길게 보면서 일순간에 펼쳐지는 떴다방은 곤란하다. 그 아픔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동병상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각자의 목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얻으려는 이익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대로 연합이라든가 연대가 잘 이루어질까, 또 통합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3번의 기호를 자기들은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호남 지역을 보죠. 호남의 맹주라고 자처하는 이낙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향자, 한국의 희망 양향자가 호남에 버티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겠습니까? 공천이 바로 당의 생명 얻어갖고 생존을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보 절대 못하지요. 그렇다면 호남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서로 양보 안 할 겁니다.
자기 사람 한 적이라도 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념 문제. 이거 정당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과 금태섭의 관계, 페미니즘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이 금태섭이고 이준석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이것이 대통령 당락에 관심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태섭과 이준석이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념적으로 합쳐질 수가 있을까요? 또한 이준석은 그동안 정치 12년이라고 자칭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준석이가 보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장 보수였지요. 아무튼 이준석 자신은 보수의 몸을 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호남 쪽에 이낙연이는 진보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수와 진보, 이준석이가 바른미래당 실패의 아픔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동서가 손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데 다시 지금 급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잡겠다 얘기 나오겠지만은 속마음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이낙연은 분명히 합쳐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지요. 또 큰 꿈, 자신들이 바라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위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본인이 떴다방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스스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빅텐트는 다 치고 싶어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용병들이 모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 빅텐트 안에서 잘 이루어질지 힘 있는 자가 거기서 리드를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세 명이 주도적인 역할, 미래대연합이 어제 창당을 선언하고 뒤풀이겸해서 김종민 그리고 이낙연, 이준석이가 3자 키맨의 역할로서 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자리를 한번 갖자 했는데 결론은 없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겠죠. 그들은 늘 입을 열면은 양당의 기득권 정치 타파를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국민들도 이제는 식상이 됐죠.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공천을 위한 것이냐. 설득력이 좀 자꾸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파괴력도 물론 거기에 따라서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종민이가 만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합의는 없었다. 우리가 창당을 시작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내일 창당을 한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그 이후에 본격적인 대화나 협의를 해보자라는 그 얘기로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만 가늠했다. 저는 여기에서 3자가 같이 만났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김종민이가 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준석이가 작년 12월 27일 탈당을 선언하기 전에 보수 쪽에 있는 이준석이가 우리와 합쳐질 수 있을까? 이념적으로 우리는 맞지 않아서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김종민이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어제 만나가지고 양대 정당의 독식을 우리가 타파하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속내는 뭐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각자가 본인들은 부인했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속내는 각자 도생이 제1의 꿈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종민이가 이준석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통합 내지는 연대가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어제 만나가지고 글쎄요, 기득권 정치 타파의 뜻을 같이 하면서 손을 잡자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민이가 한 얘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미팅을 가졌었는데 주위에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봤다. 아니 누가 어느 사람이 어떤 언론이 희망적으로 그 모임을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무튼 본인이 얘기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총선 85일 남겨놓고 거대 정당들은 정당들대로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고 공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수의 정당들은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본인들은 독자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속내는 분명히 각자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85일 남았습니다. 기득권을 타박하겠다는 제3지대를 향한 몸부림이 과연 이제 20일까지 이준석의 개혁 신당이 창당을 선언하면은 외형적으로는 5개 정당이 빅텐트를 치기 위한 그러한 외부적인 형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한번 지켜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